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길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18강입니다. 토픽 171번 산림보호 분야 법률입니다. 111회 1교시에서 산림관계 법률 중 현재 산림보호 분야로 분류되는 법률 4가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 법령은 2025년 현재 5개 분야 26개 법률로 먼저 국제산림협력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두 번째 분야인 산림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산림복지 분야 법률로는 산지관리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특별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림보호 분야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청원 산림보호 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산림재난통제 분야에서는 사방사업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재난방지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2025년 법령정보 소관법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2번 산림보호구역입니다. 98회 4교시에서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설명하라. 125회 3교시에서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보호법이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환경보호구역은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경관보호구역은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철도,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수원함량보호구역은 수원의 함량, 홍수의 방지나 수자원 수질 관리를 향수원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재해방지 보호구역은 토사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해일,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에서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 단위 또는 능선, 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합니다. 다만 지번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1항 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은 명승지, 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합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합니다. 먼저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은 하류의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000m 이내로 하며 1,000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합니다. 제2종 수원함량보호구역은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에 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잇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정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제3종 수원함량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강목의 수계 양한 5,000m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합니다. 이 경우 5,000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수계는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그리고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금강수계는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 본류, 그리고 그에 접속되는 제1지류, 낙동강수계는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선악동강 및 그에 접속되는 제1지류, 영산강, 섬진강수계는 주암호, 상사호, 동북호 또는 수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호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가 해당됩니다. 법 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산림입니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면 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먼저 잇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치, 채취, 그리고 잇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시행령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면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석을 굴치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입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잇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치, 채취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방화선을 설치하거나
임목벌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토픽 173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111의 2교시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 128의 1교시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구분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보호법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입니다. 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역 등에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산림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원시림의 경우 과거 또는 현재 인위적 간섭 및 피해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임상으로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한 지역입니다. 고산식물지대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은 풍치, 경관이 뛰어나며 희귀성이 있는 수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임상 또는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임상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입니다. 희귀식물 자생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멸종위기 식물 또는 본 요령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특산식물 목록에 수록된 종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입니다. 희귀식물 자생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멸종위기식물 또는 본요령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특산식물 목록에 수록된 종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이고, 유용식물 자생지는 자생식물 중 식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입니다.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은 습지보존법의 내륙습지 중 산림 내 습지 및 계곡천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러한 지역의 보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동일한 능선 등 자연경계 이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산림은 산림 내 자연환경, 동식물 생태계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등이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2012년 산림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4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핵심 완충구역입니다. 98회 3교시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존관리 유형 세부 기준에서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관련 구정은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2012년 산림청 예규입니다. 제19조 보존관리유형의 구분입니다.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목적과 지정유형, 현지 여건, 자연, 인위적 피해 및 위해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구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지정유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해,
보호해야 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완충구역은 핵심 구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보전관리 유형을 구분한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구역은 보호를 주된 관리 방향으로 합니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호와 일반 국민들에게 그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구, 학습, 관찰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 유형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에 의하며 그 운영 방법은 별표 5에 의합니다. 보전관리 유형 구분의 세부 기준 핵심구역은 산림이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를 주된 관리 방향으로 합니다. 원시림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고산식물지대는 고산 및 아고산 식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등선부 및 암벽부 지역 등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은 풍치, 경관을 구성하는 임상과 기암괴석이 인위적 영향으로 훼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희귀식물 자생지는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이며 유용식물 자생지는 유용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입니다.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은 산림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계지역과 습지 출현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산림은 안정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구역 내 산림생물자원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보호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결과 보전하야 할 동의 개체수 감소 및 훼손이 진행되어 일정 기간 통제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피해 단속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회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林관리소장이 특별히 일정 기간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호와 일반 국민들에게 그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구, 학습, 관찰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구역의 전체를 연구, 학습, 관찰 구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산로, 탐방로 등 동선 및 그 부속지 위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요령 2012년 산림청 애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 구분 원칙 및 기준을 살펴보면, 유형 적용의 원칙은 유형별 보호 목표로 생태계 보호는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자연생태 보전지역입니다. 목적종의 보호는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입니다. 유형 적용 순서를 보면 대면적으로 여러 유형이 공존하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동일한 대상이 여러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지정합니다. 고려 순서는 고산식물지대, 산림습지 및 계곡천, 야생식물 자생지, 원시림,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유용식물 자생지 순입니다. 유형별 구분 기준은 원시림은 천연림으로서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아니하는 산림지역,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식물종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 환경 자체를 보호하기에 지정합니다. 고산식물 지대는 고산 및 아고산 식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등선부 및 암벽부 지역 등입니다. 고산식물 여부는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을 부침삼을 참조합니다. 고산식물 자체의 보호나 소규모 고산식물대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며 대규모인 자연생태 보전구역과는 구분이 됩니다. 고산식물지대는 학술적으로 해발 2,500m 이상의 교목이 없고 눈잣나무 등 관목과 초본이 자라는 지역을 말하지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 구분에서는 학술적 기준과는 별개로 해석합니다. 희귀식물 자생지는 멸종위기 식물, 희귀식물, 우리나라 특산종 등 특별히 보호 증식이 필요한 식물종입니다.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생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면적으로 군상을 이룬 경우 여러 개소를 묶어 지정이 가능합니다. 보호 대상 식물 중에 극소수만 있는 경우
향후 증식을 통해 자생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합니다. 종 자체는 희귀하지 않더라도 종내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 희귀한 경우 희귀식물 자생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용식물 자생지는 식용, 약용 또는 관상용 등으로 유용한 식물의 생육지역으로 희귀식물 자생지와는 구분이 됩니다. 자생지의 보호가치가 있거나 남체로 인한 자생지 훼손 방지, 산업용 증식을 위한 종사 채취 등의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멸종위기, 희귀식물 보호가 목적이 아니므로 종자 채취, 산업용 증식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지정합니다.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은 산림내 습지, 계곡천 등 습지 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곳입니다. 산림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계지역과 습지 출현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내에 다양한 습지 생물이 살고 있는 등 습지를 배경으로 한 소규모 생태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정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희귀한 임상은 풍치, 경관을 구성하는 임상과 기암괴석이 인위적 영향으로 훼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수한 경관, 소경관을 의미합니다. 특정 수종의 집단적 생육 등의 습해, 형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생육한계 지역, 식물군 등과 같이 희귀 보호식물종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보이는 희귀, 진귀한 임상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은 안정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DMZ, 백두대간, 대규모 고산식물대 등과 같이 자연생태 환경 자체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중 가장 대단위 면적으로 지정하며 구역 내 인공조림지, 농경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여러 유형이 포함되도록 지정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3차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7년 24페이지부터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5번 생태숲입니다. 98회 4교시에서 생태숲 지정 관리 지침에서 생태숲 지정 대상지 평가조사 차관사항을 산림생태계 안정성 및 생물 다양성 등 입지 여건 적합성 등 지정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129회 1교시에서 생태숲 지정 지역의 선정 기준, 134회 4교시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생태숲 지정 대상지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보호법입니다. 생태숲의 정의, 산림보호법 제2조 정의에서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합니다. 생태숲의 지정은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증진하고 연구, 교육, 탐방,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생태숲의 지정 기준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양림, 도시숲 등과 잇따라 있는 교육, 탐방, 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인 지역인 경우 생태숲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생태숲의 지정 지역의 선정 기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먼저 산림생태계 안정성 및 산림생물의 다양성 등에서는 산림생태계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의 자연성, 산림생태계 국가적, 지역적 대표성,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풍부성, 산림생물의 군집, 서식처 등의 다양성 등입니다. 다음 입지 여건의 적합성 등에는 지정 규모의 적합성, 적적성,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닌 지역, 애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주변의 자연양림, 도시집 등 산림 휴양시설과의 연계성 등입니다. 지정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은
생태숲 지정 목적의 적합성, 생태숲 지정 관리 계획의 적정성, 생태숲 운영 관리 인력의 전문성, 생태숲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 등입니다. 생태숲 지정 대상지 평가조사 착안사항으로는 생태숲 지정 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입니다. 먼저 크게 산림생태계 안전성 및 산림생태계 다양성 등, 그리고 입지적 여건 적합성 등, 그리고 지정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산림생태계 안전성 및 산림생물 다양성 등의 평가 항목으로는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의 착안사항으로 인간의 간섭이나 기타 물리적인 교란이 없는 상태로 고유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임상도상, 임종, 천연림, 인공림과 연급별 산림면적을 파악합니다. 산림생태계의 국가적, 지역적 대표성은 착안사항으로는 산림생태계 및 식생의 특이성이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산림식물종의 다양성에는 대상지의 반경 1km의 주변 산림에서 분포하는 모든 식물종 수를 조사하여 식물종 다양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희귀 특산식물의 풍부성은 착안사항으로는 대상지 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3, 1의 4에 근거하여 분포하는 희귀 특산식물종을 파악합니다. 산림생물의 군집, 서식처 등의 다양성에는 식물 외 곤충, 동물 등 타 분류군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특정종, 천연기념물, 법정 보호종 등입니다. 특정종의 서식 여부를 조사하여 서식처 등의 다양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다음 입지 여건,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으로 먼저 지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착안사항으로 지정 규모가 생태숲 지정 목적 달성의 적정 여부, 그리고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 착안사항으로 주변 도로와 연계 가능 등 접근성이 양호한지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착안사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 지역의 접촉 여부 등입니다.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는 예정부지, 산림생태원의 설치 예정지를 포함합니다. 예정부지 등의 확보가 용이한지 여부입니다. 주변 자연 휴양림, 도시림 등의 산림 휴양시설과 연계성의 착안사항으로는 주변 휴양림, 도시림 등 휴양시설과 연계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다음 항목인 지정,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먼저 생태숲 지정 목적의 적합성 및 지정 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착안사항으로는 생태숲 지정 목적이 적합하고 지정 관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생태숲 운영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전문 인력 및 전담 인력의 확보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생태숲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에 대한 착안사항은 계획이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창의성이 풍부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생태숲 지정 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6번 산림교육의 원칙입니다. 137회 1교시에서 산림교육의 원칙이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교육의 개념 및 원칙을 보면 산림교육의 개념으로 정의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산림교육법 제2조입니다. 목표는 산림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먼저 지식은 산림생태계 지식 습득을 통해 산림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기능은 산림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태도는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집니다.
실천은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합니다. 산림교육의 원칙으로 먼저 보편성입니다. 산림교육은 기후위기 시대에 누구나 누려야 합니다. 다음은 체계성으로 산림교육은 국가에서 학교까지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전문성은 연령, 직업,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산림교육을 제공합니다. 연속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인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합성은 숲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제3차 산림교육 종합계획 2023년부터 2027년 산림청 2023년 자료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제3차 산림교육 종합계획 2023년부터 2027년의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비전은 숲과 더불어 더 행복한 산림교육입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입니다. 산림교육 인원을 2022년 561만 명 대비 2027년 665만 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먼저 더 많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입니다. 이에는 산림교육 접근성 개선, 그리고 산림교육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새로운 산림교육 추진 체계 마련, 평생학습 기반 산림교육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 전략인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이에는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산림교육 표준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 산림교육 R&D 연구 강화입니다. 세 번째, 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에는 기후위기 대응 산림교육의 강화, 학교 탄소 중립 산림교육의 활성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통합 산림교육, 제4차 산업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입니다. 더 든든한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에는 추진 전략으로 민간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교육 안전관리 강화, 국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법 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 등이 있습니다. 토픽 177번 산림교육 전문가입니다. 108회 1교시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산림교육 전문가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숲 해설가는 국민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 전문교육과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토픽 178번 탄소 흡수원입니다. 101회 1교시에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 흡수원입니다. 관련 법률은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먼저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합니다. 시행령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및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수관 울패도
10% 이상, 평균 나무 높이 5m 이상입니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 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규 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산림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그리고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입니다. 식생복구란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목제품 HWP 하드베스티드 우드 프로덕츠는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 폐목재를 포함합니다. 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LUCF, 랜드유스 체인지 앤드 포리스트리란 국토를 토지 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 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배출량과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 방식, 규칙을 말합니다. 탄소 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임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합니다. 산림탄소 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인 탄소량을 말합니다. 산림탄소 상쇄란 산림탄소 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하고,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를 각각 말합니다. 토픽 179번 산림복지법에서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111회 1교시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복지 전문가, 113회 1교시에서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단지의 정의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림복지 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란 산림복지 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산림복지 전문가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합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지도사, 그리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산림 레포츠 지도사입니다. 그 밖에 감옥부터 다목까지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이란 습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항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먼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양립,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입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 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대통령령의 시행령에서 제4조 산림복지시설의 범위는 법 제2조 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 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이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토픽 180번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입니다. 117회 3교시에서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서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 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둘째,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해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셋째,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넷째,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다섯째,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이슈를 최소화할 것. 여섯째,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일곱 번째,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에게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여덟 번째,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시행령 제33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서 법 제30조 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18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